네, 반갑습니다. 대기업 양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FNF의 전반적인 2분기 예상 실적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자, 국내에서 계속된 이 부진한 흐름세와 중국에서는 이 중국 성장성, 경기에 대한 성장성이 이제 피크아웃을 달려가고 있다라는 우려감이 계속 나오고 있죠. FNF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라이선스, 중국 및 동남아시아의 지역에서의 디스커버리 상표를 사용한 의류 소품 액세서리 독점 라이선스 권리에 대해서 얘기해드리면서 굉장히 큰 호재로 다가오면서 상승의 이유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들 체크해 봤지만 전체적으로 이 호재와 더불어서 다음 거래일엔 악재를 계속 오가면서 주가의 등락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실적과 사업 전망, 그리고 이런 호재와 악재를 오간 이유에 대해서도 오늘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FNF 2분기 실적은요, 전체 매출에서는 4,03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0.4%, 약 0%의 하락세, 그리고 영업이익에서는 932억 원으로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의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이 시장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는 실적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의류 경기가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는 영향과 더불어서요, 이 전체적인 기존 채널에 섞여 있던 다이고양 물량 조정 이 영향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었고, 면세점도 다이고양 물량 조정으로 부진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중국에서는요, 중국 소비 시장은 다소 이 우호적인 흐름세를 가져가지만 전체적으로 이 상승 흐름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이 점점 하락하고 있는 시점이지만 동사의 견조한 이 MLB와 디스커버리의 견조한 브랜드 수요 덕분에 양호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 효율화 작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채널 수가 작년과 동일하게 MLB의 오프라인 매장 수가 1,100개 이상을 가져가면서 동일한 흐름세를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홍콩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 이제 매출에서는 10%, 약 10% 정도 이제 감소하는 흐름세 나타낼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후로는 이제 강화된 국가보안법 시행 영향으로 내수 경기가 위축되면서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그 소매 판매와 그리고 의류 부분, 전체와 의류 부분 역시 하락하는 움직임으로요. 전체적으로 이 주가 또한 이 국내에서의 소비 침체가 이어지고, 또한 이 중국에서 성장성이 이게 피크 아웃에 다다랐다라는 우려감 등으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약해지면서 부진한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죠. 전체적으로 이러한 흐름 안에서 저번 FNF가 공시를 통해서 이 브랜드 디스커버리에 대한 중국 포함 여러 국가에 대한 사업권을 취득했음을 알렸고, 중국에서 이 디스커버리 연내로 1호점을 오픈할 예정까지 있다고 해서 이러한 흐름세에서 중국에서 그래도 뒷받침해주고 받쳐주는 매출은 나올 수 있다. 아직 전망치이지만요, 전체적으로 국내보다는 중국에서의 성장성, 그리고 이번 라이선스를 통해서 추가적인 해외에서의 매출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라고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현 시점 안에서 현재 선행 지표에 따라 보면은 이 기준 6.1배 수준으로 이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굉장히 높은 지점이라고도 나타나 있는데, 전체적으로 중국 사업 전략에 대한 성장성과 그리고 브랜드 디스커버리에 대한 수요가 어떤지 계속 체크해 가면서 접근할 필요는 있다라고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세를 가져가더라도 중국에서의 흐름, 그리고 전체적인 사업권을 취득한 것에 대한 사업 전망에 대해서도 체크해 가면서 이 주가의 흐름도 지켜보는 게 좋다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FNF, 자, MLB가 길다고 디스커버리도 간다. MLB가 먼저 진출해 있는 국가에 디스커버리가 진출을 하면서 라이선스를 취득하면서 전체적으로 큰 호재성으로 다가오고 있는 건데요.
디스커버리 아시아 라이선스 확보를 대형 호재로 보고 있는 이 증권가에서는요, FNF 디스커버리 아시아 11개국 라이선스 확보되면서 MLB와 함께 아시아 시장의 쌍끌이 공략이 가능해진 것으로 보여준다. 특히 이번 판권을 확보한 국가들은 대부분 이미 MLB가 진출한 곳들이기 때문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현재 MLB는요,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등 이 중화권 국가들을 비롯해서요, 태국과 베트남, 그리고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 진출해 있다고 합니다. 또 중동과 그리고 인도에까지 판권을 확보하면서 올해 이 연내에 진출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디스커버리는 아시아 국가 중 MLB가 판권을 확보하지 못한 일본까지도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죠. 증권가에서는요, MLB는 해외 직진출 이전에 면세 시장에서 가능성을 검증받았던 것과는 달리 디스커버리의 성공 여부는 어느 정도 지켜봐야 한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MLB가요, 이미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전역에서 탄탄한 판매망을 구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MLB보다 수월하게 현지에 안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다고 하죠. FNF 관계자는 MLB 내 코로나 기간에도 중국에서 굉장히 급성장하면서 전체적으로 점포수가 늘어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에서 MLB를 판매하는 대리상들이 이 FNF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실제로 2019년 그리고 처음에 두 개로 시작했던 이 점포수가요, 계속 급증을 하면서 현재는 1100개까지 도달한 흐름 보여주고 있죠. FNF 관계에서 또 추가로 덧붙여서요, 성장 중인 중국 아웃도어 시장에서 아직까지 시장을 확실하게 사로잡은 브랜드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움직임이 굉장히 충분한 가능성,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움직임이라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MLB로 쌓아둔 이 유통망과 인프라를 활용하면서 충분히 디스커버리가 안착하고 성공할 수 있는 계기, 이 충분한 큰 기회를 만들어 볼 것으로 보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그 모습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흐름 안에서요, 호재와 악재를 계속 이어간 이 FNF의 흐름대가 나타나 있는데, 자, FNF가 영국에서 3,700억 원의 규모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급격하게 차익 매물과 함께 하락 조정이 계속 이루어지고 강한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FNF도 이런 타이밍이 굉장히 애석하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어떠한 이유인지 한번 살펴보자면요. 세르지노 타키니 이 티셔츠를 만드는 이 티셔츠 의류를 이렇게 생산하고 판매하는 이러한 기업인데요. 세르지오 타키니라는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의류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 모빈살이라는 회사가 FNF와 그리고 자회사인 세르지오 타키니 오퍼레이션스, 그 다음에 세르지오 타키니 유럽 등 8곳을 상대로 영국에서 3,700억 원에 해당하는 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세르지오 타키니는 FNF가 운영하는 프리미엄 스포츠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FNF가 이번 소송을 두고요, 모빈살이 가이드라인과 품질 절차를 지키지 않고 올해 가을과 겨울 시즌 일부 제품에 대한 라이선스 홀로그램을 받지 못했다. 미승인 제품은 판매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판매가 어려워질 것을 예상하고 자체 판매할 시 라이선스 계약이 해지될 것을 우려해서 이미 미리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을 한 건데요. 3,700억 원은요, FNF의 자기 자본 대비 이제 자기 자본의 28.13%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우려감이 나왔던 건데요. FNF 관계자의 말에 따라 보면요, 주주들이 걱정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발표했는데, 영국은 소송 비용이 소송 금액과 비례하지 않아서 과대 청구가 손쉬운 상황이라는 게 회사 측 입장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사측에서는 이번 소송으로 이 FNF의 브랜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졌다는 점을 들어서 상대 측에 반대 소송을 제기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추가로요, 디스커버리의 해외 진출은 회사의 오랜 염원이었고 큰 호재였는데 과대 청구권으로 분위기가 반전돼서 회사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타이밍이 애석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상대방의 승산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라고 밝히면서 이번 손해배상 소송이 악재가 아니면 별거 아닌 문제로 넘어갈 수 있겠다라고 FNF가 좀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이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방안을 고심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너무나도 과대적으로 과장된 손해배상 청구가 이러한 악재를 더욱더 불러일으켰다. 오히려 이러한 소송건 때문에 호재성 이후에 계속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었지만, 이런 악재의 흐름 때문에 브랜드는 손실을 마찬가지고 주주님들의 이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우려감과 걱정이 더 많아졌다는 점이 FNF도 이제 직시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풀이를 하면서 말하고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FNF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이 호재성은 어떻게 잘 살릴 수 있는지 하반기를 비롯해서요, 내년의 흐름을 계속 지켜보면서 FNF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FNF 이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이번에 현재 수급 사항을 살펴보셔도 기관의 매수세가 잠시 멈춰 있지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추가적으로 이입이 되면서 현재 지난 거래일의 하락 흐름세를 다시 한번 메꿔주는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폭은 현재 크게 일어나지 않고 그래도 연기금에서의 매수세가 뒷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에서의 매수세가 계속 이뤄진다면요, 현재 늘어나고 있는 이 거래량에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상승의 흐름세는 이어갈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2분기 FNF의 실적은 다소 부진한 흐름, 그리고 아직 악재를 전반적으로 해결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이슈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계속 체크해 가시면서 대응 방향 그리고 투자 계획 세우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이 호재성의 기세와 사업 부분을 계속 살려가면서 마케팅과 그리고 중국, 동남아시아 전체적인 전반적인 사업의 흐름을 한번 또 긍정적으로 파악을 해주시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지금 현재 수급 맞춰지는 부분, 그 단기적인 대응과 그 중장기적인 대응에서도 어느 정도 매력적인 주가이기 때문에 지켜볼 만한 기업이기도 하다라고도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FNF에서 대해서 한번 알아봤지만요, 또 추가적으로 나오는 이슈들이나 업데이트 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제가 빠르게 또 가져오면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에는 개인적인 견해와 의견들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참고용으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